9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의견 소명이나 불복 절차 없는 DNA 채취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헌재가 오늘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즉각 관련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위헌적 DNA법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노동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DNA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DNA법을 즉각 개정하고 검찰은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사건은 201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점상 연합회 간부 최모 씨 등은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석해 주거를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15년 10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 등의 DNA를 채취합니다. 이에 최 씨 등은 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밝히거나 DNA 채취에 불복할 절차가 없다며 헌법 소원을 냅니다. 헌재 결정이 오늘 전해졌는데 헌재는 DNA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장 청구 시 판사가 채취 대상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불복 절차 없는 DNA 채취는 채취 대상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다수 의견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검찰의 위헌적 DNA 채취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인권 침해직인 DNA 영장의 청구와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DNA 신원 확인 정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이 강도나 강간범 등 흉악범이 아니라 노조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DNA를 채취해 왔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DNA 채취 요구를 받았고 구미 KC 지회 노동자 48명은 강제로 DNA를 채취당했다. 모두 항의점과 농성활동이 문제였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법은 살인, 강간 같은 흉악범죄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도 DNA 채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이 조항을 악용해 인권 침해적 행위를 해왔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지적입니다. 폭처법이 사실은 폭처법이 입법 취지하고 달리 노동조합 파업이나 생존권 투정에 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DNA법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현재 결정이 났으니까 결정문 저희 잘 살펴보고요. 이제 법률 개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겠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검찰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간 지적됐던 인권 침해 논란이 사그라질지는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점주들이 오늘 BHC 서울 잠실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점주들이 본사가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며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점주들의 주장과 BHC 입장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150명 넘는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소속 점주들의 BHC 서울 잠실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본사가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대화하자 말해놓고 게시판은 왜 막느냐? 이들이 문제 삼는 건 우선 광고비 명목으로 걷어간 돈의 사용처와 치킨을 굽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해바라기 오일 공급 가격 문제입니다. 본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선육 한 마리당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가맹점주로부터 가져갔다. 지난해 1월부터는 신선육 가격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400원을 가져갔다. 광고비가 아니라 가공비였다면 정상적으로 신선육 원가에 정확히 설명하고 받아가면 되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 광고비로 받아간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점주들의 말입니다. 광고비로 가져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사용 내용과 잔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점주들의 요구입니다.
점주들은 또 해바라기 오일의 원가와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가맹점이 공급 원가 인하를 요청할 때 아무것도 본사가 양보하지 못할 만큼 본사 측의 마진이 적냐는 것이 점주들의 의문입니다. 바깥으로는 회사가 급 성장세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그러면 그게 다 거짓이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다 문제 없음으로 확인된 사항이라며 횡령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점주들과의 소통을 정량화해서 점주들과의 의견 차이를 줄여가며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점주들의 입장입니다. 뭔가 비리와 부정이 있으니까 말을 못한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인데 BHC 본사가 무슨 이유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네, 행정구금 제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변협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행정구금 제도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변협이 오늘 오후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네. 행정구금제도는 말 그대로 행정행위나 절차에 따라서 인신을 구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강제 출국자 등 외국인이 대상이 되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불법 체류자 같은 외국인을 어떤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것을 행정구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를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일단 기간부터 문제입니다. 네. 강제 퇴거 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요, 보호기간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집행 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을 여권 미소지자나 교통편 미확보 등으로 송환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 기약 없이 계속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강제 출국 대상자라고 해도 재판도 안 받고 보호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둬도 되는 건가요? 네, 강제 퇴거 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해당 출입국 관리소장 명의의 보호 명령서 발급을 통해 집행이 되는데요. 네. 기간 연장은 3개월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 등 예방과 이들의 추방을 위한 실질적인 집행령 확보 등을 이유로 행정구금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문제는 그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네. 영장 없는 구금, 말이 보호지, 구금 사실상 구금과 다를 바 없는 감금 생활이 무한정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네. 거기다 구금돼 있는 장소의 환경 등도 아주 열악하다고 합니다. 뭐 열악하다고 하는데 어디서 구금을 하나요? 그런데? 네, 외국인 보호실,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에서 구금을 하는데요. 네. 교도소나 구치소와 다를 바 없다. 지극히 열악하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네. 실제 외국인 보호소 운영도 교정시설과 완전히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운동시간과 종교시간 외에는 보호실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식사와 용변 등 모든 일과를 이제 철창한 보호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나마 지금은 변호사들의 특별 접견도 허용하고 있지만 그 네. 전엔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는 등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더 열악했으면 열악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외국인 보호소 운영이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그래서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크게 세 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데요. 네. 우선 출입국 관리소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행정구금을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니만큼 형사사법 절차에 준해서 엄격한 심사를 받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나아가서 무한정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일정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요. 최대 1년 6개월의 상한을 두고 있고 네. 미국의 경우는 90일의 퇴거 기간 이내에 퇴거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장기구금자가 예외적인 경우도 하지만 단 한 명이 있더라도 발생되거나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기간은 최소한 1년 정도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구금기간 연장의 경우도요.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정기적인 사법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한마디로 법원 영장처럼 구속 필요성이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구금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결론입니다. 네, 뭐 여러 이유와 필요가 있겠지만 무조건 가다 놓고 보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량하다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장량하다.
그럼 장량감경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감경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뭔가를 깎아준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오늘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장량감경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여중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온 나라에 충격을 준 이영학 씨.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영학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모레 열립니다. 이 씨는 1심 사형 선고 뒤 반성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사형 선고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형법엔 장량감경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형법 제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장량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장량감경의 작은, 원래 술을 붓다, 술을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마주대하고 술을 마시다는 대작하다나 지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지만 원뜻은 술을 주고받다인 수작을 건네다에 작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술을 따르는 데서 연유해 양을 어림잡다는 뜻으로 짐작하다, 참작하다의 작으로도 쓰입니다. 따라서 장량감경은 참작할 작, 헤아릴에 량자를 써서 침작해 헤아려서 형을 감경해준다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법률적으로 장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형법조문에 삽입된 조항으로 일본 형법에 있던 장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형법 개정안보다 더 오래된 1909년에 만들어진 일본 구형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고 좋게 말하면 그걸 받아들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는 거죠. 법제처에선 장량감경이란 어려운 일본식 한자보다는 같은 한자이긴 해도 뜻이 더 널리 알려진 정상참작으로 바꿔 쓸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별 영향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속위의 경읽기입니다. 형법조문에선 제정 65년이 되도록 장량감경이라는 단어가 꿈쩍도 안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고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별 문제의식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장량감경이라는 말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 장량을이라는 그 일본식 용어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정상을 참작하여 이 정도가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는 이 장량감경 제도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만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제도를 물려받은 것은 그렇다 해도 그 말까지 그대로 따랐어야 했는지, 따라 썼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우리 법조계의 이 이해 안 되는 견고함과 완고함이 답답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입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수익은 모두 추징돼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불법 도박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도 추징 대상이 될까요? 경희야 어떻든 노동의 대가니까 추징 대상이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불법 도박장 얘기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33살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6천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과 함께 추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습니다. 총책으로부터 받은 월급 1,500만 원은 추징금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그러면서 도박 사이트 관리비와 오피스텔 임대료 등도 비용으로 쓴 돈이니만큼 범죄 수익에서 제하고 추징금 대상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일단 도박 사이트 관리비나 오피스텔 임대료를 추징금 대상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A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서버 관리비와 오피스텔 임대료는 범죄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금에서 공제할 게 아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쓴 돈도 범죄 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월급에 대해선 주범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1심에서 A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가 급여와 별도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일정 비율로 받은 수익금이 6천만 원에 달하는 이상 급여와 상관없이 1심에서 정한 추징금이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추징금 6천만 원은 급여가 아닌 도박 수익금으로 받은 돈이니만큼 모두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지난달 도박 사이트 홍보팀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급여는 추징금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월급과 수익금 배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무튼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 눈에서 눈물 뽑아 그 눈물로 호의호식하는 일은 안 했으면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선 한탕하고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되지 하는 생각을 못하도록 합당한 대가가 치러지길 바라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보호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처우 개선 부문 예산을 현행 21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늘린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한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5일 오후 6시 변호사연수원에서 제261기 보전소송 특별연수를 실시합니다. 9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